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이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평소에 아이폰 얘기를 한번 해야지 하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제가 최근에 제주도에서 열린 애플 행사를 다녀오면서 아이폰 에어에서 프로로 변경했습니다. 에어에 있던 데이터를 프로로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에어를 초기화를 시켰는데 아예 새로운 핸드폰이 됐습니다. 데이터를 옮기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쓰는 아이폰이 잘 없어서 이런 콘텐츠를 못 찍었었는데 초기화를 시킨 김에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찍어보고 싶었던 게 아이폰 초기 설정이나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 꿀팁들 어떤 거를 먼저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잘 모르시는 사용법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저도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아이폰 사용 꿀팁들을 10가지 넘게 한번 소개드려 보려고 합니다. 모르는 기능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런 게 있다고? 하는 신기한 기능들이 꽤 있었습니다. 먼저 챕터 1은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아이폰을 쓸 수 있는 기능들을 소개드릴 건데요. 첫 번째 기능은 차량 모션 큐입니다. 혹시 차 타면서 핸드폰 하실 때 멀미한 적 많으시죠? 저는 학교 등하교 할 때 버스를 많이 타서 하루에도 한두 시간씩 버스를 타고 그랬는데 그럴 때 아이폰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 보면 멀미가 많이 났습니다. 멀미가 나는 이유가 차량을 타고 가면서 몸이 느끼는 그 신호와 내가 눈으로 보는 시각 정보와의 차이가 생길 때, 괴리가 생길 때 거기서 느껴지는 어지러움이 멀미인데 아이폰이 iOS 18 버전부터 멀미 방지 기능이 생겼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보시면 됩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손쉬운 사용, 다음 동작, 여기에 차량 모션 큐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이거를 키게 되면 점이 8개가 생깁니다. 이 점들이 차가 움직이는 방향에 맞춰서 같이 움직여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몸이 느끼는 것이 달라서 멀미가 난다고 했잖아요. 눈으로 보고 있는 아이폰 화면은 그대로인데 몸이 흔들리게 되니까 뇌가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폰에 뜬 이 점들이 실제 차량의 움직임을 우리 눈에 보여줘서 그 간극을 줄여주는 겁니다. 이거를 차량에서 자동으로 설정을 해두면 내가 차량에 탔을 때 자동으로 켜지고 차에서 내리면 꺼집니다.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 기능인데 멀미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꽤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기능은 되게 옛날부터 있던 기능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아이폰은 되게 화면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한 손으로 조작을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위에 있는 곳을 터치를 하려면 핸드폰을 좀 어정쩡하게 잡고 불안해지는데 그거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똑같이 설정, 손쉬운 사용에서 터치를 눌러주시면 여기 화면 상단 간편 접근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얘가 켜진 상태에서 화면의 아래쪽 있잖아요. 이 아래쪽을 손가락으로 쓸어주면 화면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화면을 물리적으로 내림으로써 위에 있는 데를 터치를 쉽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오래된 기능이에요. 제가 아이폰 7 플러스인가 10인가 쓸 때부터 있던 기능이라 저는 그 당시엔 이게 고장난 건 줄 알았는데 다 의미가 있는 기능이었더라고요. 아이폰 화면이 커졌기 때문에 위에 있는 곳을 조금 더 편하게 누르기 위한 그런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은근히 쓸만한 기능입니다. 손쉬운 사용, 터치해서 아래로 내려주시면 뒷면 탭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이폰의 뒷면을 2번 혹은 3번 이렇게 탭을 했을 때 실행되는 기능을 설정해 둘 수 있는 건데요. 제가 써보니까 제 사용 환경에서는 2번 탭했을 때는 스크린샷, 3번 탭했을 때는 스마트 반전으로 쓰는 게 편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화면을 2번 탭하면 이렇게 스크린샷이 됩니다. 그리고 화면을 3번 탭하면 이렇게 반전이 되는데요. 예전에 느꼈을 땐 뒷면 탭하는 게 인식률이 조금 안 좋다고 느껴졌어서 안 썼었는데 최근에 나온 아이폰들은 이게 조금 더 잘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2번 탭하고 스크린샷이 꽤 쓸만한 기능입니다. 3번 탭은 스마트 반전으로 해놨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것도 따로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그냥 안 넣었는데 저는 촬영하느라고 지금 다크모드를 꺼놨지만 다크모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이폰으로 책을 많이 읽기도 하고 컬럼도 많이 읽어서 하얀 배경의 검정 글씨보다는 검정 배경의 흰 글씨를 조금 더 선호해요. 그런데 최근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같은 유료 컬럼들을 읽는 게 있는데 그런 페이지들은 텍스트로 인식이 되는 게 아니라서 반전이 안 되더라고요. 다크모드가 아니라 라이트 모드로 고정이 되어 있어서 글씨를 읽는 게 조금 눈이 피곤했는데 스마트 반전 기능을 켜주시면 이미지나 동영상 이런 미디어들은 반전시키지 않으면서 나머지 부분들은 반전을 시켜줍니다. 매번 켜두는 건 아니고요. 컬럼을 읽을 때 저는 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번 탭에다가 설정을 해뒀습니다. 자, 지금 3가지 말씀드렸는데 어렵지 않으시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 4번째와 5번째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라 한 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폰을 많이 보면 눈이 피로해집니다. 저는 눈이 피로를 좀 쉽게 느끼는 편이라 화면이 밝은 거를 되게 싫어해요. 설정에서 손쉬운 사용, 디스플레이 및 텍스트 크기, 여기서 아래로 내려주신 후에 화이트 포인트 줄이기 요거를 눌러주시면 화면의 밝기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밝은 부분의 밝기만 줄여줍니다. 눈이 피로한 게 아무래도 밝은색 빛 때문에 피로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의 밝기만 줄여주면 전자기기를 꽤 많이 보다
보더라도 눈이 피로해지는 게 조금 덜해집니다. 저는 이거를 꽤 높게 켜두고 아이폰, 아이패드 모두 다 켜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신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이 동영상을 시청할 때는 이거를 끄고 또 매번 들어와서 설정하기 귀찮으니까 오른쪽 제어 센터에서 꾹 눌러주시고 여기 제어 항목 추가를 눌러주신 후에 화이트 검색을 해주시면 이 기능을 여기에 설정을 해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어 센터에 얘를 넣어두고 이렇게 켜고 끄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쓰는 기능이 이 디스플레이 및 텍스트 크기에서 색상 필터 얘를 켜주시면 그레이 스케일이 있습니다. 아이폰 화면을 흑백으로 만들어버리는 건데요. 이것도 아이폰으로 책을 읽거나 신문 읽을 때 되게 좋은 기능인데 앞서 말씀드린 화이트 포인트 줄이기를 켜고 색상 필터까지 켜주시면 완벽하진 않지만 이북을 읽는 것처럼 눈의 피로를 많이 줄여줄 수 있습니다. 얘도 똑같이 제어 항목에 추가를 해둘 수 있으니까 아이폰으로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 설정을 해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는 소리에 관련된 설정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 집에서 공부하시거나 작업하실 때 유튜브에 들어가서 어떤 걸 틀어두세요? 좋아하는 유튜버 영상을 틀어둘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윈이나 카페 ASMR, 공부 ASMR 이런 백색 소음을 좀 많이 켜두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상을 틀려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영상들이 뜹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내 의지력과의 싸움인데 이제 그런 ASMR을 유튜브에 들어가서 킬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맥북에 모두 내장되어 있는 기능인데요. 똑같이 설정에서 손쉬운 사용, 오디오 및 시각 효과에 들어가시면 여기 배경 사운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내장되어 있는 다양한 백색 소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몇 개 없었는데 최근에 정말 많이 늘었더라고요. ASMR의 대표죠. 빗소리, 모닥불. 이 분주한 거리가 되게 마음에 드는데 카페에서 나는 그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들의 소음을 또 센스 있게 만들어뒀습니다. 저는 이런 거 되게 마음에 들고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 이런 거는 또 잘 때 듣기가 좋더라고요. 공부나 작업하실 때도 도움이 될 거지만 잘 때 ASMR 들으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기능입니다. 얘도 매번 들어가서 설정하는 게 귀찮으니까 똑같이 제어 센터에서 꾹 눌러서 항목 추가 여기에 배경 검색을 해주시면 음표 3개 버튼이 뜹니다. 얘를 클릭해서 넣어주시면 배경 사운드를 손쉽게 언제나 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기능은 저도 요번에 새로 알게 된 기능인데 소리 인식이라는 기능입니다. 이어폰 끼고 공부하거나 작업할 때 초인종 소리 놓친 적 있지 않으세요? 저는 집에서 공부할 때도 이어폰을 꽂고 할 때가 많아서 그런 소리를 놓칠 때가 꽤 많았어요. 그럴 때를 위한 기능인데 설정, 손쉬운 사용, 아래쪽에 소리 인식을 눌러주시면 얘를 켜주시면 초인종, 화재 경보기, 아기 울음, 개 짖는 소리, 사이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소리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폰이 무음 모드여도 내가 이어폰을 꽂고 있어도 알림이 뜹니다. 한번 자동차 경적 소리를 켜놔볼게요. 이거를 켜두면 어떤 상황에서인지와 상관없이 아이폰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를 인식을 하면 알림을 주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렇고 에어팟같이 노이즈 캔슬링이 잘 되는 이어폰들을 요즘에 많이 사용하잖아요. 특히 노캔이 너무 잘 되면 자동차 소리를 못 듣거나 되게 위험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 기능을 켜두면 물론 내가 조심을 해야 되지만 내가 미처 조심하지 못했을 때 아이폰이 한 번 더 그 상황을 캐치해서 알람을 보내주는 거니까 이런 기능은 또 켜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설정으로 우리 집에서 나는 가전기기나 초인종 소리에 또 맞춤을 할 수가 있네요. 되게 재밌는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 기능은 실시간 자막 기능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아이폰이 사운드를 따서 실시간으로 자막으로 적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똑같이 손쉬운 사용에 들어가서 아래로 내려주시면 여기 실시간 자막이 있습니다. 얘를 켜주시면 이렇게 하단에 뜨게 되는데 마이크나 아이폰 오디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이 이렇게 주변에서 소리를 듣고 자막을 따주는 경우가 있고 아이폰에서 재생되는 미디어를 통해서 자막을 따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인식률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자막을 켜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여기서 모양에 들어가시면 뭐 텍스트 색상도 바꿀 수가 있고 배경 색상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외국 컨텐츠를 시청하시는데 자막이 없어서 불편했다 하실 때 이런 걸 켜두시거나 해외여행을 갔을 때 저분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했을 때 이 기능을 켜두시면 무슨 말을 했는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이 기능도 좋지만 자막을 따면서 자동으로 번역까지 실시간으로 되는 기능이 있으면 참 좋겠다. 금방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 다음 기능은 통화 스크리닝 기능입니다. 요즘에는 조금 덜하긴 한데 최근까지 스팸 전화 너무 많이 오지 않으셨나요? 저는 진짜로 과장이 아니라 하루에 3-4번씩 070으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갤럭시처럼 070으로 오는 모든 전화번호를 차단을 해버리는 그런 기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어플까지 만들려고 해봤는데 그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낸 기능이 있는데 이번엔 설정에서 앱
그리고 여기서 전화 여기에 들어가시면 아래쪽에 알 수 없는 발신자 스크리닝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저장해두지 않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 통화 용건 묻기를 눌러주면 아이폰이 전화를 대신 받아줍니다. 어떤 목적으로 누가 전화를 해줬는지 물어봐주고 상대방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면 나는 전화를 받지 않은 상태로 그 대답을 텍스트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였구나, 아니면 친구인데 내가 번호를 저장을 안 해놨네, 누가 왜 전화했는지를 알고 이제 전화를 받는 거죠. 무음 설정을 해두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 그냥 무음으로 통화 알람이 울리지 않습니다. 이게 좀 양날의 검 같은 건데 정말로 나는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 올 일이 없다 하신다면 켜두는 게 좋지만, 사업을 하시는데 아이폰을 쓰신다거나 최근에 면접을 봐서 면접 전화를 기다려야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켜두시면 안 됩니다. 어떤 번호로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켜두시면 곤란해지고요. 저처럼 조금 내가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냥 스팸 전화가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켜두시면 아마 삶이 많이 깨끗해질 겁니다. 짧은 시간으로 가능하며 모바일로 쉽게 진행할 수 자세한 내용은 문자로 안내. 켜둘걸. 다음 섹터 3는 집중 모드 관련된 세팅인데요.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집중을 위해서 내 의지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무언가가 세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이 그거를 강제하게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아이폰에 있는 집중 모드를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집중 모드라는 기능은 많이들 아시지만 이게 홈 화면이랑 연동되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 한번 봐봅시다. 설정에 이 집중 모드에 들어가 주시면 되게 여러 가지 집중 모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업무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중 모드마다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만 알림을 받을 수도 있고 알림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 두 분만 알람을 받을 수 있게 설정을 해뒀고요. 포맷을 해버린 아이폰이라 지금 어플들이 깔려있지 않은데 원하는 어플들만 또 알림을 켜둘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굿노트, 캘린더, 메일 이런 것들은 이제 업무적으로 중요하니까 켜뒀고, 포인트는 이 가운데에 있는 화면 사용자입니다. 내가 이 집중 모드를 켰을 때 자동으로 잠금하면 홈 화면을 바꿔줘서 공부할 때는 공부 관련 어플만 본다던가, 쉴 때는 내가 정말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던가, 자동으로 그 집중 모드에 들어갔을 때 환경을 맞춰주는 겁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업무 모드에서 배경화면을 제가 찍어온 이 사진으로 추가를 해두면 이제 이 업무 집중 모드에서는 이 화면으로 배경화면이 바뀌고 홈 화면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플이 없지만 예를 들어 이 화면만 보여주겠다 선택을 하면 지금은 기본 배경화면에 모든 화면이 보이잖아요. 여기서 집중 모드에서 업무 켜주시면 이 배경화면에 방금 설정해둔 두 번째 페이지만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집중 모드를 조금 더 잘 쓸 수 있는 게 여기서 아래로 내리면 일정 추가가 있어요. 일정 추가를 눌러주시면 시간이나 위치, 어플을 설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내가 공부를 하겠다, 혹은 위치를 내가 학교에 갔을 때는 공부 모드를 켜겠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두면 공부 모드가 자동으로 켜져서 내가 집중 모드를 킬 필요도 없이 설정해둔 배경화면과 알림 설정과 어플들만 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집중 모드를 다양하게 세팅을 해둘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잘 설정을 해두시면 아마 여러분들의 생산성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은 iOS 18에서 나왔던 기능인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설정, 손쉬운 사용, 여기서 아래로 내려주시면 눈 추적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눈 추적을 키면은 이런 세팅을 거치게 되는데, 내 시선이 어디를 볼 때 어디를 향하는지를 이렇게 초기 세팅을 해두고요. 눈으로 화면을 보고 있는 데가 뜨고 있습니다. 이게 전면 카메라로 눈동자의 움직임을 인식하는 거라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손을 대지 않고 스크롤도 할 수 있고 클릭도 할 수 있으니까 말 그대로 보조 기술인 만큼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사용하면 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 머리 추적이라는 기능도 있는데, 이 기능을 키면은 미소, 혀 내밀기, 얼굴로 할 수 있는 액션들마다 동작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혀 내밀기에 다크 모드를 한번 켜볼게요. 오! 남들이 볼 때는 조금 웃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혀 내밀기, 미소 이런 걸로 설정을 해두시면 재밌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요거 설정해두고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재밌는 것 같아요. 마지막 섹터 4에서는 몇 가지 자잘한 설정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배터리 관련 얘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아이폰을 처음 켰을 때 우측 상단에 보시면 배터리 퍼센테이지가 안 나와 있잖아요. 애니메이션으로만 떠서 내가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모르는데, 설정 배터리에 들어가시면 이 아래쪽에 배터리 잔량을 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켜두면 이제 배터리가 몇 퍼센트 나왔는지 보이죠? 이거는 아마 한번 켜두시면 평생 아이폰을 쓸 동안 끌 일은 없을 겁니다. 요거는 필수 설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위에 충전을 눌러주시면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충전 한도를 설정을 해둘 수가 있는데, 이게 옛날에는 80%나 100% 두 가지밖에 설정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5% 단위에서 내가 원하는 충전량을 설정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80이나 85%로 설정을 해두면 분명히 배터리 수명 관리에 도움이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휴대폰 배터리 정도는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아이폰을 불편하게 쓰는 거를 매일 조금씩 감수하면서 오랜 기간 쓰는 것보다 저는 그냥 마음 놓고 쓰고, 배터리 수명이 다 있을 때는 그냥 돈 주고 가는 거를 조금 더 선호합니다. 요거는 이제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좋은 기능이다 보니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마지막 기능은 저도 정말로 몰랐던 기능인데, 똑같이 손쉬운 사용에 들어가서 맨 아래에 설정 공유가 있습니다. 이 기능이 내 아이폰에 설정해둔 손쉬운 사용 세팅들이 있잖아요. 그 기능을 다른 사람의 아이폰을 빌려서 쓸 때 내 아이폰에 되어 있는 세팅을 잠시 옮기는 기능입니다. 제 아이폰 프로로 한번 연동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옮기려고 하는 아이폰에 이런 알람이 뜨고, 이거를 억셉을 한번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화이트 포인트 줄이기나 돋보기, 실시간 자막, 이런 세팅들이 이 아이폰에 옮겨지게 되는 건데, 사실 자주 쓰는 기능은 아닐 겁니다. 이 기능이 언제 필요할까를 고민을 해보면, 시각장애인 분들이나 청각장애인 분들 있잖아요. 아이폰을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쓰시는 분들이 식당에 갔는데 구비되어 있는 아이패드로 주문을 해야 된다거나, 수업을 듣는데 학교에 있는 기기로 수업을 들어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특수한 경우에 매번 그 기기를 내 상황에 맞춰서 세팅하는 게 어렵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 기능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기능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 보시면서 한번 따라 해보셨죠? 괜찮아 보이는 기능들은 설정을 해두고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몇 가지 꿀팁들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음번에는 조금 더 생산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아이폰 카메라 관련 되게 다양한 컨텐츠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가지고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